이게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감사 기간에 보고서를 쓸 때 이 숫자를 뭐 잘못 기입한다거나 부채를 좀 더 계상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회계사한테 압박이나 뭐 이런 책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가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뭔가 사건이 터져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게 터지면 또 조선하고 잘못하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심각하죠, 상당히.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우철 회계사라고 하고요. 네. 공인회사 시작한 지는 이제 한 거의 20년 됐네요. 네. 현재 작은 회계법인에서 파트너 이사로 근무하면서 뭐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이것저것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고 재미있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되셨나요? 구독자는 좀 부끄럽긴 한데 네. 1000명은 조금 상회하는 수준? 예. 1000명이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또 인터뷰 나온 이유가 예. 구독자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예,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 구독자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인해서 좀 많은 파급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폭발적인 파급력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유튜브 통해서 이제 이래저래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좀 넓어지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강의 요청 같은 거는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들어오면 또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거든요. 예. 이제 처음에 강연 영상을 조금 찍으시다가 예. 이제 조금씩 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죠. 현재 어떤 컨셉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뭔가 네네. 이제 회계적으로 이제 회계를 좀 처음에 네. 배우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찍었다면은 네, 이제 그러한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는 이제 많이 찍었는데, 네네. 그 이외에 또 사람들이 순간순간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팟 해가지고 하나씩 활용하는 그런 컨셉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네네. 자, 혹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계기가 있을까요? 예, 계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뭐 틈틈이 강의를 하긴 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강의 요청하고 강의 교환도 좀 달라 그러고 했는데 네. 그게 좀 귀찮아서 네. 그냥 회계 초심자들에게 네. 이거 보고 그냥 혼자서 한번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왕이면 유튜브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됐네요. 네. 이게 유튜브를 하면은 좀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 거고,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좀 있는 것 같나요? 실제로 체감이요. 예. 제가 뭐 아주 폭발적인 체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냥 저 혼자 뭐 아름아름 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연락도 오고 강의 네. 요청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회계 초심자들도 그렇지만 제가 네. 또 사회복지 쪽 관련된 회계 네. 업무도 올려놓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서도 또 특히나 많이 요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다 보면 구독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구독자를 혹시 얼마나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늘긴 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2-3명씩은 느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네. 몇 년 해야 뭐 네. 5천명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나오면 많이 늘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저도 뭐 몇십만 원 아니어도 네. 몇만 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안 혹시 창피하게. 예. 유튜브 채널 중에 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채널이 있나요? 유명한 회계사분들 많은데 혹시 보고 제가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을 잘 보진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제 것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아, 네네네. 것도 잘 안 봤는데 네네. 있으면 뭐 좀 후배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한번 벤치마크 한번 해보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기본적인 질문들 여기서 질문 드렸고, 예. 저기 들어가서 좀 이따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일단 중요한 질문들은 안에 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본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컷 편집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주로 하신 건가요? 제가 합격을 2002년도 네.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그때 됐는데, 아, 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4년 정도, 4년 정도를 이제 거의 청춘을 네. 많은 부분을 이쪽에 쏟았죠. 네. 왜냐면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의 청춘 20대 중반의 청춘을 여기다 바쳤다. 항상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좀 효율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 4년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세무사 업무랑 회계사 업무랑 거의 비슷한데, 예.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세무 공부도 좀 하신 건가요? 사실은 세무사하고 회계사 업무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네. 부분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세무사가 이 정도면은 네. 회계사는 요거를 좀 커버하고 좀 더 크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 과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세무사하고 회계사가 좀 차별되는 부분은 가장 크게는 이제 회계 감사라는 거,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거, 회계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재무 관리 같은 약간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듣는 재무 관리 이런 거 그쪽으로 이제 좀 더 포커스가 좀 돼 있다. 그 나머지는 좀 비슷하고요. 이게 자격증을 보면은 전산 회계랑 뭐 이런 자격증들이 좀 많은데 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 좀 짜잘한 자격증들로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신 부분이 뭐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저도 이제 무역학과를 나왔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수업을 회계 관련 경제, 경영학, 세법, 상법 이런 수업은 다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자격증 관련된 회계 자격증은 사실은 회계사하고는 좀 깊이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 자격증은 이제 순간적으로 뭐 짧은 시간 하면 딱 취득할 수 있지만 회계사는 절대적인 시간이 일단 좀 필요하고 그다음 깊이 있는 공부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네. 경쟁자들도 사실은 국내 유수의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고 상당히 좀 어렵죠. 예. 이게 제가 듣기로는 공인 회계사가 1년에 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예. 거기에 안에 드셔서 이제 합격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최근에 이제 1000명에서 1000명 조금 넘는 네. 이게 뭐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합격시키는데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숫자 안에서 등수를 잘라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을 거고 뭐 네. 저도 그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요. 예. 그때 당시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지원자는 몇 명이었고? 경쟁률은 사실은 정확히 제가 네, 잘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경쟁률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경쟁률이 예를 들어 뭐 2대 1이다 하더라도 네. 정말 실력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반면에 경쟁률이 뭐 5대 1이다 하더라도 허수가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2차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100직장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예. 경쟁률이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볼 때. 회계사마다 연봉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고 이제 잘하면 얼마까지 최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우면서도 좀 네.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회계사 간의 연봉 차이가 뭐 당연히 나겠죠. 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저는 편차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회계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좀 받는 연봉이 있을 거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 몸값이 좀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한 5년, 6년, 7년 되면 이제 억대 연봉을 찍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뭐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괜찮죠, 그렇죠? 그 이상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개업을 해서 아주 뭐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연봉의 갭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600 이상에서부터 한 1억 좀 넘어서 그 사이에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중에는 물론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대형법인의 파트너 같은 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래도 5년, 6년 차보다는 많이 벌겠죠. 그렇죠? 한 20년 됐고 지금 약간 사업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을 해가지고 1억 정도 가는 건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 대형 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회계사들은 업무 강도가 꽤 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저 같은 경우에 네. 제 경우를 옛날 말씀드리면은 입사해서 초반 한 3, 4년까지는 거의 12시, 밤 12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네네. 주 몇 시간 뭐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업무 강도가 꽤 세고 또 어렵고 일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연봉을 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초반에는 야근은 기본이고 좀 일이 좀 많이 빡세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가 쌓이면은 이제 좀 보상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보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데로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에서 회계 공부를 전공하거나 하는 게 혹시 회계사 진학에 큰 도움이 될까요? 뭐 학벌을 본다는 그런 많은 도움이 거겠죠? 되겠죠. 아무래도 그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마 저 시험 볼 때는 없었는데 학점을 뭐 이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학점 뭐 과목마다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또 잘 가르치시는 좋은 교수님 만나면은 네. 실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학벌에 관련된 건데 학벌. 예를 들어서 회계사 프로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고학력자 분들을 좀 더 예. 선호하는 게 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벌 뭐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사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은 사실은 네네. 학벌은 크게 의미는 없다 보거든요. 왜냐면 네. 다 같은 자격을 예. 물론 거기서 학벌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뭐 깊이의 차이는 나올 수 있으나 네.
기본적으로 회계사다라는 관점에서 다 동등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아무래도 선후배 간에 네. 학연으로 좀 끌어 이런 게 네,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업무의 어떤 네네. 태도나 업무를 하는 어떤 퀄러티나 이런 거는 학벌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회계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만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또 잘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예. 그게 영업력도 좋아야 좀 회계사의 인센티브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네. 뭐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영업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 나이를 먹고 연차를 먹으면서 네, 네. 일해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객 인간관계 네트워크로 이제 일을 이제 수입해 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사실은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네네. 이게 중요하고 뭐 대형 펌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네. 개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영업적인 압박이 있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사람 네. 대하는 관계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예. 굳이 찝자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무적인 업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업이 중요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밸런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은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모르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일의 테크닉이 중요할 거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연차를 먹으면서는 그거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겠는데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그 밸런스를 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거, 영업적인 거 외에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강연이나 뭐 이런 것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계 업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회계사가 사실은 회계 업무만 한다? 이건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기업과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다 한다. 회계사가. 그러니까 뭐 그게 회계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럼 그런 일을 기업과 관련된 일을 다 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회계 아니고 뭐 세무적인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도 하고 그 외에 경영 컨설팅 전반을 다 사실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폭이 넓어요. 폭이 할 수 있는 게. 회계사는 감사기간이나 보고서 작성 기간, 그냥 쉽게 말하면 1월, 2월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때 주로 못 쉬고 거의 야근을 한다든지 2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예.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 정말이면은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걸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제 경험을 물론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네네.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1월, 2월, 이제 3월 이때가 이제 가장 몰려있는 때거든요. 네네네. 이제 회계 감사를 해야 왜냐면 기업들이 결산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된 회사들 주로 상장사도 감사 보고서 이런 거죠. 비상장사들도 있고요. 네, 예, 네, 감사를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진짜 그것만 하다 끝나는데 네. 하루에 거의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막 출장도 많고 네. 예, 보고서도 써야 되고 네. 조서도 써야 되고 숫자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죠. 타이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비몽사몽으로 해서 1월, 2월, 3월 하는데 3월이 지나면 그래도 좀 약간 쉴 수 있는 텀이 있었어요. 이게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감사 기간에 보고서를 쓸 때 이 숫자를 뭐 잘못 기입한다거나 뭐 부채를 좀 더 계상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네. 좀 회계사한테 압박이나 뭐 이런 책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단순 오류 같은 거야 이제 네. 정정을 하면 되는데 네네네. 실제로 감사를 하는데 뭔가 놓쳤다. 네. 예를 들어 놓쳐서 네. 뭔가 수정하거나 지적해야 될 거를 못하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로 인해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 네. 그러면 심각하죠. 상당히. 아. 심각하고 그게 특히나 상장사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주가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소액 주주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러한 소송들을 또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게 터지면 또 금융감독원에서 또 뒤늦게 또 막 조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민감하고 어려운 그러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회계법인 자체적으로도 2단, 3단, 4단 계속 검증을 해요. 네. 예. 아까 실수 없이 하려고.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사 제일 바쁜 기간이 또 제일 중요한 기간이 1월, 2월, 3월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실수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타격이 있고 네. 잘못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예. 좀 무서운 상황이라서 좀 이제는 좀 피하고 싶네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